애널리스트 뷰 콘트 전문가를 모시고 9월 시장의 특징 그리고 전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난 8월 달에 조정을 겪고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콘트 관점에서 본 9월의 특징은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적이 다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실적의 이 눈높이가 낮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이 2주 전에 처음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작년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상반기에 실적이 좀 바닥을 찍었다가 네.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이익이 한 1년 정도 하향 조정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횡보를 하다가 또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중국의 영향력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익 모멘텀은 사실 상반기 내내 이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이머징을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는, 그리고 선진국과 이머징 간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 갭이 좀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을 선호를 하고 이머징을 이제 좀 비선호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한국도 결국은 이머징에 속해 있고, 중국 다음에 뭐 대만하고 한국하고 비중이 비슷한데 상당히 좀 비중이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이 패시브 물량에 영향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형주 측면에서는 좀 조정을 바라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방향성이 중요할 텐데,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제 중립적인 네.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중립적으로 좀 보시면서 당분간 시장의 좀 횡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이 좀 낮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8월 시장은 워낙에 좀 어렵고 개별 종목 장세이다 보니까 주가와 실적 관계가 좀 높아졌었는데 9월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9월 달도 어느 정도 그 주가 이 실적의 연동성은 중장기적으로 연동성이 높았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경계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익 그로스가 이익 성장률이 2분기를 피크로 해서 계속 좀 떨어질 것이고, 3분기에는 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2분기는 한 1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한 20%, 그리고 내년에는 한 10% 정도로 이익 그로스가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조금 상향 이제 감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이 모멘텀 측면에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주에 대한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차피 이익이 떨어질 건데 이거 실적 잘 나와봤자 뭐 기관들이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예. 우려가 좀 큰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실적은 뭐 중장기적으로 실적과 주가의 연동성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역할을 좀 그런 안목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9월 달부터는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잖아요. 연말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빠지고, 주가가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소외됐던 애들이 좀 올라가는, 사실 좀 어려운 장세죠. 트레이딩 장세라고 볼 수 있고 순환매 장세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어떤 이익을 이제 팔면서 수익을 실현을 해야 연간의 인센티브도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벤치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스피하고 가급적이면 비슷한 복제를 시켜놓으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확정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이 스타일상으로 어떤 그 계절성을 특자라고 하면 실적이라는 어떤 변수보다는 이런 가격적인 변수, 테크니컬 변수, 그 심리적인 변수가 좀 더 크게 좌지우지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연말에는 실적이 너무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연말에 굳이 엄청나게 강한 베팅을 할 필요는 없고, 네. 조금 인덱스 위주로, 그 뭐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안 사기 때문에 인덱스 위주로도 별로 이렇게 추천하진 않겠지만은 이제 새롭게 실적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좀 많이 낙폭이 과했거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좀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패트를 좀 짧게 잡고 네. 좀 트레이딩하는 그런 전략이 사실상 연말에는 조금 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연구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앞으로는 너무 공격적으로 그러게요.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는 네.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자, 그럼 이제 9월 이후로 어떤 스타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 이제 이 투자를 하는 컨셉에서 이
연말 장세는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요?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이제 역이용해서 파는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로테이션 장세라는 게 이제 기계가 하지 않는 이상 버텀업적인 어떤 정성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 특정 종목군들을 이제 진입을 할 때 네. 조금 주가가 눌려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낙폭 과대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정말 이 회사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낙폭 과대가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과했던 성장성이 조금 단기적으로 약간 좀 가격 조정 측면에서 반영이 된 측면.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이 퀀트 용어로는 낙폭 과대 팩터에다가 중장기 과열 종목군들을 좀 겹치면 이제 주가가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단기적으로 빠지는 이런 이 차트가 저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2차 전지라든지 오늘 뭐 주가 좀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는 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익 그로스가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로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실적이라는 어떤 성장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사실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팔아봤자 성장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으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실적이 전체적인 실적이 대형주의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을 때는 내년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익이 좀 좋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오히려 이 추세적으로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단기 어떤 가격 조정을 역용해서 매수를 하고 조금 올라가면 또 다시 팔고 좀 떨어지면 다시 사는 네. 그런 전략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 시장의 성장을 해치하기 위한,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어떤 성장 스토리, 2차 전지라든지 뭐 우주 국방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기 우려를 각국 정부라든지 기업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좀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에 오히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서 결론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이 이익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높을 때 오히려 좀 좋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은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좀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던 부분을 갖다가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거의 삭감 모양으로 또 빠지게 되려고 네.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대형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안이 없이 그쪽에 어떤 이제 희소한 성장 가치가 재차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의 스타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구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연말에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있었지만 낙폭이 좀 과대되어 있고 여기다가 성장성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자는 말씀이신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종목을 또 선정을 해 오셨어요. 네, 예. 뭐 2일 전에 이제 뭐 제가 이 종목군들을 이제 퀀트다 보니까 뭐 다 네. 탐방을 가거나 뭐 실적 업데이트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종목군들을 퀀트적으로 스크리닝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2일 전에 이제 퀀트 리포트를 제가 쓴 퀀트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말씀드리면 루트로닉이라든지 SBS, 삼성 인HR, 네, 사람인 엑시콘, HR.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네, 지금 종목은 잘 화면에 못해요. 나가고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어찌됐건 중기 이격도는 좀 올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가 되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이제 TP 업사이드라고 해서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하고 현재 주가의 어떤 괴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타겟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로 주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조금 눌림목의 전략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퀀트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주가 낙폭 과대로 백테스팅 그냥 이 시뮬레이션 했을 때랑 중기적으로 좀 올랐던 애들을 단기 낙폭 과대 이런 주가 눌림목 전략으로 베팅을 했을 때 어떤 백테스팅 결과를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히트 레이시오라든지 이제 상승 확률이라든지 토탈 리턴 자체가 주가 눌림목 전략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퀀트적으로 봤을 때 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하반기에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뭐 대형주라든지 중형주 이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최근에 어떤 이 베타 즉 지수에 대한 우려로 조금 빠져 있는 종목군들은 사실 이 주가 눌림목 전략으로 조금 진입을 해도 무방한 환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2년 연속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분이죠. 이경수 연구위원님에게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앞으로 어떤 변수를 주목하셔야 됩니까? 저는 이제 중국 이익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이익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 즉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의 이익을 연간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의 영향력이 큰 것이겠죠. 그리고 이 규제는 언제 풀릴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중국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을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펀더멘탈 이 중국의 이익 모멘텀이 언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후행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갖다가 전체적인 이익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타 즉 지수를 해치하기 위해서 지수 상승률이 둔화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알파를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퀀트 분석으로 시장 전망을 해보고 또 개별 종목까지 또 유망한 기업을 함께 짚어주셨네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